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에 약속했던 대로 여름방학 때 한 보충 수업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주기로 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 늦은 밤이지만 영상을 찍는 중이고요. 여담이지만 선생님이 지금 세탁기를 돌리고 있어서 간혹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세탁기 소리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번 영상 수업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 힘. 두 번째, 역학적 시스템. 세 번째, 중력의 특징. 힘이랑 역학적 시스템은 진짜 별거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중력의 특징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문제도 어렵게 나오기 쉽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집중을 많이 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힘부터 볼게요. 자, 힘이란 무엇일까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통 힘이란 단어를 쓴다면 이런 의미로 많이 쓸 거예요. 힘이 세다. 무슨 뜻이에요? 근력입니다. 근력이 좋다. 이런 말이죠. 힘들어 할 때도 되게 많이 써요. 이번 야자 너무 힘들었어. 이런 식으로. 이때 힘은 뭘까요? 노력? 뭐 이런 얘기겠죠? 노력 아니면 기운. 뭐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힘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운내. 파이팅. 이런 느낌으로 쓰일 수 있고, 교직에서 힘이 없다. 사회에서 힘이 없다. 이때 힘은 권력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에서는 이러한 감성이 담길까요? 담기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 부분은 이 첫 수업 말고도 굉장히 다른 데에서도 많이 강조를 해줬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분석할 때도 선생님이 힘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방망이로 공을 칠 때 이 공에 작용하는 힘 시간 그래프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힘의 뜻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1호부터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래도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또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뭐죠? 사과입니다. 사과에 힘을 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쵸? 마동석이 사과 으깨는 잘 기억나죠? 사과가 어떻다? 으깨진다. 으깨짐. 뭐가 변한다? 그렇죠. 모양이 변하는 겁니다. 이 변함. 자, 이렇게 눌러서 으깨버리는 거 말고 또 어떤 식으로 힘을 줄 수가 있냐면 발로 뻥 차버리는 거예요. 방망이로 뻥 날린다던가. 그러면 뭐가 변한다? 그렇죠. 날아간다.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하자면 뭐가 변한다? 운동 상태가 변합니다. 자, 이 운동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면 가장 편하냐면 속도로 표현하면 편해요. 속도. 그래서 물체에 힘을 주면 모양이 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속도가 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 동시에 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힘의 뜻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물체 모양 또는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 이해가 되죠? 하는. 자, 정리할 친구들은 영상 잠시 멈춰주시고 학습지에 쓰고요. 이제 역학적 시스템을 설명을 할 건데, 역학적 시스템을 들어가기 전에 힘의 예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근처에서 볼 수 있는 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산성력, 마찰력, 중력, 부력, 전기력, 자기력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힘이 있어요. 원자에서는 핵력 이런 것도 있고요. 저항, 공기 저항도 힘이거든요. 그래서 공기 저항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간단하게만 적어봤어요. 이렇게 이런 힘들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한 물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습니다. 어떠한 힘이 작용할까요? 중력 작용하겠죠?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만 작용할까요? 중력만 작용한다면 이 사과는 그대로 내려가야 돼요. 하지만 사과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요. 뭐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받쳐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받쳐주는 힘. 이걸 이제 수직항력이라고 좀 어렵게 표현을 하는데, 이 받쳐주는 힘과 중력이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이 사과는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게 돼요. 오케이? 비슷한 예시로 용수철에 사과를 달아볼 거예요. 자, 이때 사과에 작용하는 힘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력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위로 올라가는 탄성력이 있겠습니다. 왜? 용수철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용수철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탄성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탄성력과 중력이 같을 때 사과는 가만히 정지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한 물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들을 뭐라고 표현한다?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역학적 시스템. 자, 힘이 몇 가지가 있었죠? 몇 가지야?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양한 힘 혹은 여러 가지 힘이 어떤 것 사이에? 사과 같은 물체들 사이에 서로 어떠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일정한 운동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워딩 자체를 외울 필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물체 하나에 다양한 힘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구나 정도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하세요.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중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학교 때 중력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그렇죠. 지구가 뭘 끌어당긴다? 사과 같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떠한 방향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자, 이제 우리는 고등학생이잖아요.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볼 겁니다. 조금 더 근본에 가까워져 볼 거예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길 때 왜 끌어당길까요? 지구의 내부에 기기 장치가 있어서 얘가 중력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우리는 그 1학기 지구과학 통합과학 시간에 뭘 배우냐면은 지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배웠을 거예요. 지구는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겉껍질,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안쪽으로 갈수록 지각, 멘틀, 외핵, 내핵에 가까워지고요. 지각은 정체가 뭐죠? 산들과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그냥 돌이야. 그리고 물도 있어. 자, 지각에 좀 더 내려가서 멘틀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말랑하고 뜨거운 돌, 이런 느낌이죠. 유동성이 있는 마그마 상태?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용암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외액은 어때요? 뜨거운 액체인데 사실 뭐로 이루어져 있다? 철이에요, 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액체로 생각을 해도 되고요. 내액 같은 경우는 비슷한데 뭐로 이루어져 있다? 딱딱해. 딱딱한 게 핵심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사실 지구는 큰 돌 덩어리에 불과해요. 어떻게 이 큰 돌 덩어리가 사과를 끌 수가 있을까요?
자, 지구를 쪼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를 이렇게 반으로 댕강 하고 쪼개는 거야. 그러면은 사과는 중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잘게 쪼갠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게 쪼개. 요렇게. 자, 그래도 사과는 끌어당겨줘야 돼요. 왜? 얘네들은 단순히 돌덩이일 뿐이에요. 쪼갠다고 큰 돌덩어리가 작은 돌덩어리가 되지 뭐 달라질 게 있을까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쪼갠 요소 하나하나가 사과를 다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작은 요소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 모든 힘들이 다 합쳐져서 어떻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받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배울 새로운 중력의 정의는 질량을 가졌다면은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게 되더라. 이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진짜 지구뿐만이 아니라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정말 서로 끌어당기는 건가? 내가 볼 땐 이렇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사람과 사람이 서 있어요. 대충 60kg이고 70kg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질량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 서로 끌어당겨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현상을 관찰할 수가 없죠. 지구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구에서는 이런 중력 말고도, 만류인력 말고도 뭐도 있다? 그렇죠. 마찰력도 존재하고 공기저항도 존재하고 우리 인간이 가만히 있지도 않으며, 즉 이런 힘들에 비해서 중력이 매우 약해요. 왜? 지구에 비해서 질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하지만 지구 밖을 벗어나서 우주 공간에 간다면 물론 한참 걸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정지해 있다는 가정하에 중력을 받아서 언젠가 이 사람들은 붙게 될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다면 요렇게 언젠가는 붙게 됩니다. 여튼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과 사람과 사람이 끌어당기는 힘이 서로 차이가 많다는 거. 왜? 질량이 작기 때문에 로 인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력의 새로운 정의를 배워봤고요. 중력의 특징을 알아볼 건데, 중력의 크기, 힘은 항상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죠. 중력은 어떨수록 클까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사람과 사람의 중력이 약하다? 질량이 작아서. 그렇다면은 뭐가 크면 중력이 크겠어요? 그렇죠.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크겠습니다. 두 번째, 두 물체의 뭐가 작을수록 중력이 클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구가 있어요. 근처에 뭐가 있죠? 달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중력을 받기 때문에 달은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원 궤도를 유지한다고 우리 저번에 배웠습니다. 근데 저 멀리 목성이 있어요. 목성이 있고 위성, 목성의 수많은 위성 중 하나가 있는데, 지구는 이 위성을 끌어당길까요?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끌어당기기야 하는데 이렇게 달처럼 먼 운동할 수 있을까요? 지구 주위를?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 이유는 지구와 달에 비해서 지구와 목성의 위성 간의 거리가 어떻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원운동할 정도로 돌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두 물체 뭐가 작을수록 거리가 작을수록 중력이 크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 중력의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두 물체가 접촉할 때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자,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물체 A가 있고요, 물체 B가 있어요. 질량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얘네들이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라붙어 있을 때도 중력이 작용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떨까요? 답은 X입니다. X. 중력이 작용한다.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지구 위에 서 있죠. 선생님 중력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몸무게를 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구와 선생님이 접촉해 있어도 중력은 작용합니다. 이게 헷갈리는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힘을 속도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오개념이 발생을 해요. 속도가 없으니까 더 이상 힘이 작용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을 건데, 오개념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두 번째, A가 B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당기는 힘은 어떠한 방향일까요? 자, B가 A를 잡아당기는 거 오른쪽이죠. A가 B를 잡아당기는 거는 왼쪽 방향이죠. 그렇다면은 오른쪽과 왼쪽 어떠한 관계다? 반대 관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A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어떤 관계일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2kg고 얘가 1kg야. 그렇다면은 누가 더 클 것인가? 혹은 같을 것인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생각해 보셨나요? 흔히들 이렇게 많이 생각할 거예요. 요걸로 많이 생각할 거예요. 왜? A가 더 질량이 크니까. 그리고 어떠한 학생들은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를 단순히 작용, 반작용 법칙 때문에 그렇다라고 암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잡지에서 그냥 작용, 반작용이니까 서로 같아야 한다. 자, 아직 선생님이 이제 작용, 반작용을 설명한 적이 없잖아요. 이런 거 써서 하지 말고요. 선생님의 사고 실험 한번 같이 따라오면서 왜 같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1kg의 공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질량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1N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면은 B는 A에게 몇 N의 힘을 받을까요? 똑같이 1N이 되겠죠. 왜? 질량 같으니까. 질량이 같아. 그러면은 뭐 얘가 2N이 된다는 거는 이 데칼코마니 이 대칭이 안 되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럴 때는 둘 다 1N으로 잡아당기고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이제 어떠한 사람이 저 멀리에 있는 저 멀리서 이 1kg의 공을 하나 천천히 몰고 와서 붙여줄 겁니다. 딱 붙여놨어요. 얘네들은 이 친구들은 고정을 시키고, 그럴 때 어떻게 힘이 작용할 것인가? 자, 똑같이 1kg이에요. 그렇다면은 1N 잡아당기고 여기도
1뉴턴 잡아당길 거예요. 그쵸? 위에 거랑 똑같이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굉장히 말랑말랑한 찰흙이라 생각을 해볼게. 찰 어떻게 적지? 이건가요? 말랑말랑한 찰흙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을 합쳐줄 거야. 합쳐줄 거예요. 그렇다면은 몇 킬로? 2킬로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그대로 1킬로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절반이 1킬로, 나머지 절반이 1킬로 이렇게 됐다 생각하면 돼요. 이 1킬로는 어떤 힘을 받는다? 1뉴턴의 힘을 받고 있고요. 똑같이 1뉴턴의 힘을 받고 있고 여기도 1뉴턴, 여기도 1뉴턴. 자, 근데 얘를 이렇게 한 물체로 본다면은 총 얼마만큼의 힘을 받고 있다? 2뉴턴의 힘을 받겠죠? 1 더하기 1 해가지고.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1뉴턴이 2개가 생겼기 때문에 2뉴턴의 힘을 받을 거예요. 자, 비교해 봅시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거였나요? 요거였어요? 아니죠? 요거. 질량이 달라도 서로 당긴 힘의 크기는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년에 물리학 1을 듣게 된다면 이것 말고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서로 당긴 힘의 크기가 같은 경우가 나와요. 이 예시들을 제가 직접 보여줄 거고 이러한 규칙을 법칙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절대 작용 반작용의 법칙 때문에 이 두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구나라고 외우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우리 지금은 요런 사고로 문제를 다 풀도록 합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답은 같다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게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좀 헷갈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따로 학습지에 정리를 해놨고요. 자, 무게의 뜻은 무엇일까요? 물체 작용하는 누구의 크기일까요? 중력의 크기입니다. 단위는 뉴턴, 1호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가끔 가다가 킬로그램 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내 몸무게는 60kg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중을 생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물리학에서는 100뉴턴, 200뉴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져요. 지구와 달에서 사람이 받는 무게는 서로서로 어떻다? 달이 더 작죠. 하지만 사람의 질량은 어떻다? 동일하다. 이 개념 잘 알고 있어야 하고요. 자, 선생님이 질량이 60kg이라고 칠게요. 이럴 때 지구에서의 무게는 우리가 이제 보통 중학교에서는 60kg 곱하기 9.8을 해요. 근데 이제 물리학원에서는 이 계산이 귀찮으니까 10으로 많이 줍니다. 그래서 대충 600뉴턴 이런 느낌으로 계산하거든요. 달에서의 무게는 어떻다? 달에서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의 6분의 1만큼의 중력 가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답이 100뉴턴이 나와야 하고요. 자, 이거는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내면 선생님이 이제 뭐 6분의 2다라는 단서를 따로 줄 거니까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자,
이게 중요하죠. 지구와 달에서의 무게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가 달라서? 그쵸. 둘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플러스 다른 요인도 있어요. 뭐도 있냐면 지구, 달. 자, 사람이 이렇게 위에 서 있을 때 거리를 볼게요. 지구 중심과 사람의 거리가 어떻다? 뭘죠? 달과 사람의 거리는 가깝죠. 그래서 거리에도 영향이 있어요. 플러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무게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질량에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거리는 멀지만 지구의 질량이 커서 더 지구의 중력이 더 크게 나오는 거긴 해요. 연습 문제는 알아서 풀어 보십시오. 답만 얘기해 줄게요. 같고요. 자,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영상을 멈춰주고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M1이 2배가 되면 M2도 2배가 된다. 사실 이 상황이 선생님이 제시한 이 상황과 똑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은 안 할게요. 질량이 2배가 되면은 1N이었던 F1이 2N이 됐고요. 또 1N이었던 F2도 동시에 2N이 됐죠. 그래서 2배가 되는 거 맞고요. 2배가 되어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똑같이 2N으로 변했죠. 그래서 X.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두 물체 사이의 중력은 어떻다? 커진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은 커진다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고생 많았고요. 시험 물리가 이제 좀 어렵다고 해서 시험을 많이 걱정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요소를 잘 따라주면은 어렵지 않게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날까지 파이팅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